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방송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도 우리가 이미 온프리미스에서는 기관계 시스템에서 미션 크리티컬 것들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리미스처럼 똑같이 우리가 퍼포먼스 좋게 쓸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오늘 대안을 메가전 소프트의 두 분이 여러분께 오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각자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전 소프트 조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메가전 소프트의 김재영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저를 쓰고 있는, 그죠? 애저를 쓰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오라클 DB를 굉장히 퍼포먼스 좋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 서비스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for 애저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번 연도 7월쯤에. 네, 7월쯤에 나왔습니다. 7월에요? 네. 그러면 뭐, 아직 이제 뭐 테스트해보지, 실제로 쓰고 있는 고객들은 아직 뭐, 검토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어떤 기업들이 이거를 적용하면 제일 먼저 뭔가 뭐 이 베니핏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 이게 뭐 포 애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애저 고객분들인데 또 백엔드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세요. 근데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애저에서는 아이아스 기반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 파스 기반이지만 그 가용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현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오라클 클라우드, 네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고가용성 기능들. 저희는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그게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엑사데이터 또 서버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네. 아,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난 애저 클라우드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이게 오라클 클라우드를 가입을 해가지고 또 뭐 복잡하게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저희가 오라클 클라우드용 데이터베이스, 애저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포털을 제공하는데요. 거기서 애저에서? 네. 오. 애저처럼 생겼어요. 애저 로그라이크. 그러니까 애저 사용자들이 네.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애저 UX로. 네. 뭐 애저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던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라클이랑 애저에서 사용하는 리전 명칭도 달라요. 네네네. 근데 이번 포털에서는 애저 사용자들이 익숙한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애저에 있는 그 포탈, 그 OCI 포탈로 클릭하면 다 모든 게 셋업이 다 끝나겠네요? 네. 네.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죠? 네. 되게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라클하고 MS하고 전략적인 서로. 그쵸,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야지만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애저의 서울 리전하고 오라클도 OCI 서울 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간에 서로 간에 그 데이터 센터 간에 뭔가 인터커넥션이 돼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네트워크 연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빠르겠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거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쓸 때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다 또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런 게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애저 사용자분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냥 애저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용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저를 쓰고 있는 기업 고객인데 기존에 이미 오라클 DB 기반으로 되어 있던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들을 애저에서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네네. 오케이. 자, 한번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이미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멀티 클라우드가 뭐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은 아니, 10개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단일 클라우드 시대가 넘어섰다라고 네. 좀 글로벌적으로. 아니, 근데 이 수치가 국내도 이렇게 느껴지세요? 글로벌
글로벌 리포트이고요. 네. 아마 이런 그 상승세가 국내에도 네, 곧 네.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단일 클라우드를 쓰면은 가격 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멀티 클라우드 도입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마다 또 각자 자기 또 특색이 있으니까 강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죠? 맞아요. 네, 서비스니까. 그래서 이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탈 단일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성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비스 비교를 할 수조차 없게 되는 환경을 탈피하고자 하는 현상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가 지금 도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핵심 워크로드에 따라 아니면 뭐 민간 데이터 저장 위치에 따라서 인프라를 따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데이터 정책을 지켜야 하는 기업들 간에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좀 필연적으로 좀 도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상호 연계적으로 뭐 백업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시대가 도래를 한 거라고 좀 다들 조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멀티 클라우드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시장 분위기도 좀 많아요. 아무래도 IT 담당자분들은 통합적으로 운영을 그렇죠. 하고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서로 다른 UI고, 그죠? 그렇죠, 다들 그렇죠. 어떤 용어도 다르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안적으로도 거버넌스 없이 이거를 도입했다가 뭐 인력도 부족한 상태도 발생할 수 클라우드 있고. 하나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멀티를 해야 하는데 단일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저희 같은 메가존 소프트 같은 매니지드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도입 워크로드를 쉽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에 오라클이 그런 점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한 게 바로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4 애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인프라를 그냥 두 개 서로 다른 인프라인데 그걸 하나처럼 딱 그렇죠. 만들어 준 거네요, 그죠? 네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진짜. 네. 도입 아니 사람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복잡하죠. 맞아요. 셋업까지 할 수 있어. 그 나중에 유지보수나 버전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맞아요. 골치 아픈 맞습니다. 얘기죠. 그런 것들 좀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것이 되게 좋은 뭐 그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이게 OCI하고 애저하고 한 건데 이것이 부터 나중에는 OCI하고 또 뭐 GCP나 또 뭐지 또 어디야 AWS도 있고 다른 데하고 또 이런 식으로 결국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는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전략적으로 이런 식의 정말 간편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한 거고요. 네네네. 이게 보편화되면은 지금 CSP 사업자마다 시장에서의 자기네들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그렇죠. 갖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좀 달라서 네.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이게 네. 점점 대세가 되면은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전하면 거꾸로 뭐 이렇게 OCI 사용 고객이 OCI 클라우드 사용 고객이 MS 애저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렇겠죠. 그죠? 예. 또 네.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도 일부 그거는 오라클 인터커넥트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미 네, 네. 그 한 몇 년 전에 애저 데이터 센터하고 오라클 데이터 센터랑 연결해주는 기능은 먼저 출시를 해서 네. 둘 서비스를 이제 같이 쓸 수 있게는 해줬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간의 그렇죠. 그 네트워크 연결. 피지컬한 네트워크. 네. 그 정도까지만 된데 이제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 이제 차원이 다른 멀티 클라우드로 그렇죠, 그렇죠.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뭐 애저용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저는 워낙에 애저 애플리케이션도 유명하고 최근에는 쿠버네티스나 분석 툴을 많이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 친숙한 브랜드가 그렇게 친숙한 브랜드고 오라클은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강력한 성등을 통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이 서비스고요.
아, 그러면 이것이 이 OCI하고 나중에 연결돼서 오라클 DB 연결되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애저에 있는 다양한 뭐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바로바로 써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좋네, 진짜. 네네. 그것의 데이터 저장소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그렇네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애저 고객이 OCI에서 구동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프로비저닝을 하고 액세스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러면서 비용 절감도 누리실 수가 있는 게 데이터 송수신 비용을 무료로 제공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입을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조동윤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빌링은 애저에서 하는 거죠? 따로따로 나옵니다. 지금 아. 애저 사용요금은 애저에서 지금 쓰시는 네네. 거. 지금 네. 저쪽에 그림에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쓰는 그 파워 BI라든가 네네. 뭐 애저 다른 애저 서비스를 네. 사용하고 계시면은 네. 거기에 비용은 애저 포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네. 오라클 포털에서 별도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과금. 그러면 내가 생계에서 오라클에서도 받고 애저에서 두 군데서 받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아니면 되네요. 메가전 MSB 비용하면 한 군데서 받으면 되는 그렇게도 거죠? 메가전 되죠. 소프트에서 네.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서비스는 좀 크게 세 가지로 통합이 되는 건데 애플리케이션과 애저 플랫폼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이룬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OCI 위에서나 애저 위에서 구동을 잘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포함하고 뭐 애저 위에서 연결이 잘 되는 뭐 SAP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에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 그거에 애플리케이션을 애저가 가지고 있는 특정 뭐 플랫폼이랑 통합을 해서 이용하시되 뭐 애저 요즘에 많이 유명하죠. IoT나 네. 머신러닝 등 그러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중에 만약에 뭐 RAC 기능을 좀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RAC를 통해서 뭐 재해복구 구축을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구성하고 싶으시다거나 하는 뭐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 서비스를 좀 도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요장표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잘 만드셨네.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아, 좋아요. 이거 네. 좋은데요? 저거 뭐지? 대가로. 대가로 컨셉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해를 좀 네네. 잘 하실 수 있게끔 네네.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ODSA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for 애저인데 ODS 서비스 또 강점이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이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두 클라우드 사업자 간의 협약으로 이뤄진 연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구축이나 재설계가 없이 ODSA라는 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포털에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접속하시면은 그 포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군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원하시는 제품군을 선택을 하셔서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애저를 쓰고 있으면 네.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셀프 서비스로 그냥? 네네. 진짜 완전히 진짜 클라우드적인 방법을 하는 거네요. 네. 이런 좋은 개념 만들어 놓고 네. 하시려면요. 그쵸. 저희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뭐 이거 맞아요. 주어야 되게 이건 벌써 클라우드 같지가 않아요. 그죠? 네네네. 뭐 네트워크 매핑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했던 그런 네네. 절차들을 다 없앤 거죠. 네. 그래서 프로비저닝이 완료가 되면 애저 포털에서 애저의 다른 리소스들과 동일하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요. 그래서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엔터프라이즈가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써야 하는 이유는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유명한 이유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관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게
관리 작업에 드는 뭐 기간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관리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뭐 DB 리소스 사용량 관리는 뭐 물론인데 뭐 이벤트 시에 뭐 DB 규모를 증설한다거나 하는 작업,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하는 작업들을 월등히 줄여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운영 측면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라클 DB가 온프리미스에서 그동안 네, 오라클을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이미 검증된 거죠? 지금 네네. 이거-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네. 드리고. 그래서 오라클 또 DB는 구조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라서 하나의 DB 안에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워크로드를 또 제공할 수가 있는 기능 때문에 개발 시너지가 좀 좋게 지원을 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네. 많이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의 기능만으로 개발 툴들을 좀 단순하게 하지는 효과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마이크로 서비스 뭐 패러다임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개발할 때 오라클은 플러그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거나 분리하는 게 쉽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툴 같은 걸 이용하실 때 아키텍처를 단순하게 해주실 수 있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 이건 좀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 네이티브 샤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각처럼 나눠서 네. 분리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국가의 데이터 정책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사용하시기가 용이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네네. 하다가 이제 질문을 네.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제 질문 중에 이 마이그레이션은 어디까지 지원을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온프레미스에서 또는 어디 뭐 소스가 어디든 상관없이 소스에서 타겟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소스가 되는 버전이 11.1204 이상이면은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체계화된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 버전이 지금 몇 가지 나왔죠, 현재? 지금은 베타 버전으로 23 버전까지. 그러면 11시면 굉장히 오래된 것까지 해주는 거네요. 11G. 네, 11G. 11.04부터는 네, 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ODSA에서 사용을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랑 에사 데이터베이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MySQL의 워크로드를 쉽게 해주는 오라클의 MySQL 히트웨이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말씀하신 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엑셀 데이터베이스, 마이스큐 뭐이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입니까? 네, 저기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고 네. 저 맨 끝에 MySQL 히트웨이브는 예전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서만 제공되는 분석 또는 머신러닝 전용의 MySQL 엔진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애저 서비스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네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MySQL 히트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미 AWS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뿐만 아니라. 네. 그럼 이것들을 기업이 뭐 다 쓸 필요 있으니까 자기 필요한 것들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필요하실 때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고 이제 비용 대 효과를 고려하셔가지고 업무에 적당한 걸 네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아야 셋업할 때 뭐 이 서버 딱딱 셋업하듯이 컨피그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VM 위에서 하니까 많이들 익숙하시고 그럴 텐데 그거 말고 이제 엑사데이터 머신에서 쓰는 걸 온프레미스에서 쓰던 기능을 그대로 네. 클라우드에서 써보고 싶다 할 때는 엑사데이터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이 필요하시면 오토노머스 데이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여쭤보셨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 오라클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는 뭐 DBCS라고도 표현을 했고, 파스 데이터베이스 뭐 이것저것 표현을 많이 했는데, 특징적으로는 그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VM 위에서 돌아가는 파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오라클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타사 CSP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RAC가 제공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OCI에서 제공하는 지금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만 RAC가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디션별로 스탠다드 에디션부터 RAC가 제공되는 버전까지 4가지 버전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분들도 애저에서 이 4가지 버전 중에서 자기 그 사용하시는 업무에 적절한 버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 애저가 나와가지고 기업들이 뭔가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오라클 DB를 뭔가 클라우드에 좀 마이그레이션 싶으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라클이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엑사데이터 어플라이언스 머신이 있고, 이건 온프레미스에서 굉장히 여러 고객사에서, 대형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걸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똑같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맨 밑에 무중단 업무 운영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엑사데이터 머신을 이미 제공을 했고, 그 안에서 그 노드별로 돌아가면서 그 노드 작업을 뭐 데이터베이스 패치든 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중단 서비스로 계속 제공이 되고요. 더군다나 엑사데이터 코어를 이용해서 그 다이나믹하게 그 부하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CPU 그 사용량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구입하셨으면은 구입한 서버의 총 용량을 그대로 비용으로 쓰셔야 되는데 얘는 네.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니까 스케일링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온프레미스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클라우드의 유연함이 함께 포함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다. 자, 이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그 어떤 워크로드를 할 때 제일 적합할까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올랩을 쓰는데 최적화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OLTP도 전혀 문제없이 OLTP에서도 오히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RDBMS의 어떠한 뭐 데이터 특성을 가리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뭔가 성능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저걸 쓰면 돼요. 성능하고 가용성, 여러 노드가 제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오라클에서만 이제 출시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고요. 이제 먼저 물리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엑사데이터 머신에서 구동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오라클이 12C 버전부터 그 멀티 테넌트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멀티 테넌트에 있는 각각의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를 고객분들한테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이 엑사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라는 표현은 오라클이 나온 지 거의 30년 이상 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간에 축적된 자동화된 기술들을 모두 녹여서 이네이블 시켜놔서 오토노머스화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객분들한테는 그 개발자만 주도적으로 있는 그런 고객사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DBA 고용하기가 좀 비용 부담이 되시면은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발자분들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DB옵스 쪽을 그냥 자동화 시켜버린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고, 이제 이거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OCI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었는데요. MySQL에 그 트랜잭션 분석, 머신러닝이 제공되는 그런 엔진을 추가를
해서 히드웨이브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프레미스 MySQL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고 OC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저 서비스에서도 똑같이 쓰실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애저에서도 되고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AWS에서도 되는데요. 이게 경쟁 제품이 사실은 그 요즘 핫한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보다 가성비로는 뭐 절반 이상 저렴하다고 하고요. 성능으로는 6배에서 7배 정도 스노우플레이크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도 이런 저렴한 비용에 고성능 자, 이게 하나의 서비스에서 트랜잭션 및 실시간 분석의 단순성이라고 했는데 네. 좀 쉽게 풀어서 어떤 유스케이스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분석계랑 계정계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계정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석계로 옮겨서 거기서 분석을 그쵸, 정보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MySQL 히드웨이브는 그렇지 않고 OLTP 올랩이 한 머신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고 한 머신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면서 하는 것을 바로 실시간 분석까지 하는.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특징적인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애저 서비스에서도 애저에서도 제공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ODSA가 이제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그젠플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그 서비스를 애저로 옮기고 싶은데 데이터베이스는 애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 파스 형태로 제공되기는 하지만 오라클처럼 고가용성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런 이득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운영을 하시고 거기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고 거기 ODSA로 구성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 하는 이그젠플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애저에서 이미 이런 JD 에드워드나 피플소프트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애저에서 제공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고가용성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OCI에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가 가능한 RAC, 리얼 어플리케 액티브 데이터 가드 또는 엑사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가용성을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신 애저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이런 ODSA로 구성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ODSA를 구성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 구성하는 작업 자체는 한 5분, 10분 이내에 다 끝나게 되고요. 먼저 보시면 이제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ODSA 접속 포털에서 애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영어로는 가이디드 디플로이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디플로이먼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사 같이. 그렇죠. 네. 그냥 처음에 보이는 그 가장 큰 버튼 그냥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쭉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애저 계정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거 보고서. 그래서 클릭하시고 나면은 그 계정 자체가 OCI랑 페더레이션이 되고요. 계정이 OCI랑 페더레이션 되는 동시에 물리적으로는 애저랑 OCI랑 이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그 해당 사용자를 위한 그 가상의 네트워크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릭만 몇 번 했을 뿐인데 OCI랑 이미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용하실 수 있는 ODSA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는데 프로비저닝은 OCI를 해보셨던 분들은 쉬우실 거예요. 그냥 OCI에서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프로비저닝 하면 되니까. 근데 애저에서 처음으로 OCI 프로비저닝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오라클은 컴파트먼트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를 그룹핑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저에서는 리소스 그룹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애저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리소스 그룹이라는 게 어떤 건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실
리소스들을 그룹핑해 놓은 논리적인 개념인 것 뿐이니까. 네. 그러니까 컴파트먼트하고 리소스 그룹이랑 동일한 거, 네, 동일한 같은 개념이다. 거죠. 네, 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해야 되니까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이 완료되면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뷰하고 대시보드들도 자동으로 구성되고 로그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애저 포털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OCI 콘솔 넘어갈 필요 없이 애저 콘솔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금 만들었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를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용을 접속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널리틱 서비스들, OCI에서, 애저에서 제공되는 그런 것들 그대로 붙이셔서 애저에서 사용하시던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온보딩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 전 세계 리전은 12개가 있고요. 당연히 서울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12개 그 지역이란 것은 그 OCI 리전이랑 네. 그다음에 애저 리전이 그 국가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있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연결돼 있고 이미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태가 되어 있는 게 1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단계 스텝으로 간단히 10분 안에 네, 구성해 네, 보실 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 그 애저 데이터 센터랑 OCI 리전이랑 굉장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 자체가 2ms 이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염려하시는 게 어플리케이션은 애저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OCI 쓰니까 어떤 지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이게 지금 애저가 있고, 네. 근데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글로벌 기업인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네. 뭐 유럽, 네. 뭐 그다음에 미주 지역도 있어. 네. 그러면 OCI 애저를 쓰고 있는데 OCI 리전은 서울만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의 OCI 리전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아, 그거는 아직. 아, 네. 근데 OCI끼리 연결돼 있지 않나요? OCI끼리 OCI끼리는 인터커넥션이 돼 있을 거 연결돼 아니에요? 있죠. 네, 근데- 그거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그 각 아, 리전별로 각 리전별로 그 네. 국가 하고 그 이제 지역별로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레이턴시가 빠른 속도로 네, 네, 넘어야 네, 되니까 네. 데이터가 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네네네. 원격제에 있는 거 쓸 수 있는데 이제 오케이.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오라클하고 애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두 개의 제품을 쓰게 되면은 뭐 온프레미스 제품 써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벤더가 여러 군데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맨 끝에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해당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지원하겠다라는 고객분들의 허락이 있으면은 계약을 승인을 해주셔야 돼요. 승인을 네네. 해주시면은 네. 오라클에서 문제를 고객분들은 오라클의 퀘션을 하든 마이크로소프트의 퀘션을 하든 또 동일하고요. 동일한 프로세스를 흘러가다가 그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오라클에서 확인했을 때 MS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다 하면은 MS에 그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를 넘기고 네. 또는 MS에서 파악하다가 오라클에서 파악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넘겨야 되니까 계약 그 고객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백단에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라클이든 MS든 문의하고 싶은 쪽 어느 쪽이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문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객은 그러면 그 문의 창이랄까? UI. 그건 네. 하나인 거죠. 단일한. 그렇죠. 예. 단일한 데다가 예전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쓰면 거예요. 되는 거죠. 쓰면 얘가 알아서 분기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네네. 내부에서 받아서 내부에서 처리할 때 오라클에서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가 처리하는데 어떤 정보들은 애저에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네네.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객 정보를 임의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승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 저 부분인 네. 것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메가존처럼 이제 MSP를 이용해 우리가. 네. 그러면 이제 메가존이 있잖아요. 메가존이 있고 오라클이 있고 MS가 있잖아요. 애저가 있고 OCI가 있고. 예. 그러면 메가존 어떤 식으로 좀 저희는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메가존 소프트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또 애저라고 표현했는데 AWS, 뭐 오라클 모든 CSP에 MSP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이번에 ODSA가 출시가 되면서 저희 메가존 기업 안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저희
OBC 센터랑 또 협약을 약속을 했어요. 네. 이 서비스에 관련해서 공동 책임을 갖고 매니지 서비스를 같이 하자. 네. 그래서 ODS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좀 이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더 원활하게 좀 받으실 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근데 실제로 이제 올해 7월 달이니까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들어보시고서 이거 일단 뭐 계약하기 전에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리티어에서도 지금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저희가 프리티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프리티어에서 원활하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저희가 네. 안내를 해드리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일단 여러분들 일단 설문할 때 요거 한번 체험 프리 트라이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애저 이미 쓰고 계시면 그 문항에다가 그런 것도 커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그 뒤에 부분을 지원해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또 네네. 계속 발전시켜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기존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이렇게 고객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멀티 클라우드는 뭔가 좋기는 한데 이론상으로 좋기는 한데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그 멀티 클라우드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안내 배포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이디드 디플로이먼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정만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그 밑에 백단까지 논리적으로 다 한 몸처럼 네. 구성을 하고 나중에 네. 구성된 상태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애저 포털에서 애저 콘솔에서 그대로 예전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그 모니터링도 그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느껴지는 멀티 클라우드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어렵다라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없어졌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하고 애저 사이에 그 한 몸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 비용 서비스라는 건 고객분들이 이제 그 순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타사 클라우드를 쓰니까 데이터가 나갔다 들어온 데서 비용이 과금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타사 클라우드랑 연결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희는 그냥 한 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 비용 서비스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네. 새로운 차원의 멀티 클라우드다. 네. 기존에 생각하던 걸 이제 이상적인 게 돼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정말 내가 클라우드 엄청나게 내공 엄청나게 고수야. 오시아도 잘하고 애저도 잘 알아. 그 뭔가 내가 셋업하고 아이아스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러셔야죠. 예.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구조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이제 전략적인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멀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만든 거죠. 제가 그죠? 그래서 예. 예.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메타 클라우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메타가 아무데나 주가도 없어서. 떨어지고 메타가 네. 커피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냥 클라우드에 클라우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기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거를 소프트 디파인 시킨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네. 뭐 단일 플랫폼 그렇죠. 형식이기 네.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처럼요. 그죠? 네. 백단에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우리가 네, 다 해놨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죠? 돈도 안 낸다.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사례가 이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이제 요것이 앞으로 이제 이런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요런 형태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렇죠. 이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사업자가 먼저 조인트가 이제 저희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OCI랑 먼저 일어났고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자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사만의 특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다른 타사랑 연결해서 한 몸처럼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다 그렇죠. 싶으면은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럼요. 그냥 저희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시키려면
퍼블릭 클라우드 각 퍼블릭 클라우드 주체들끼리 맞아요. 뭐 협약하지 않는 이상 네.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이나 어떤 다른 기업이 하기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성은 고객도 좋지만 각의 CSP들도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무조건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기업들도 너무 좋은 옵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종속성을 계속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을 거니까 네,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이런 움직임이 어차피 대세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두 분 이제 MSP 계시잖아요. MSP한테는 어떤 앞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MSP는 어떻게 하면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 저는 네, 편하게 그냥 개인적인 저는 저희가 뭐 저희 쿠팡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 쿠팡은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일 뿐이잖아요. 네네. 유통 채널인데 그 대신 로켓 배송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로켓 배송처럼 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근데 네. 모든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의 입맛에 맞게 아,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왔고 네. 그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이제 로켓 배송처럼 그런 남들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멀티 클라우드 그 MSP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점점 더 기회를 네.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그 MSP 사업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Azure MSP야. 우리는 AWS MSP야. 이것만 잘해.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MSP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MSP가 백단에 있는 다양한 CSP들을 아울러 가지고 아주 편하게 네. 뭔가 또 빠르게 가성비 좋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MSP가 잘 설계하고 잘 하는 그런 MSP가 앞으로 굉장히 큰 기회가 오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들어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ODSA 이제 이번에 발표도 했고 네.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는데 ODSA에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OCI나 뭐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또 MSP 서비스 관리 서비스를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또 연말이니까 네. 조그만 선물과 함께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23일까지 저희가 좀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프로모션을 네, 또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뭐 23일까지만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 두 분 만났으니까 오늘 이제 좀 이따 설문할 테니까 설문 항목에 요거 이렇게 뭐 상담 원하시는 분은 뭐 코멘트 하시든지 항목이 있으면 항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전영준님, 미래의 상황이 예상 밖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 뭐 ODSA를 네, 바라면 됩니까? 맞습니다. 오데사 하면 오데사 좋을 때, 오데사. 맞아, 좀 입이 안 붙어서. 네. ODSA 도입 이후 예상 밖으로 OCI와 애저 사이에 ODSA 관계가 없어지면 ODS 부분은 OCI에서 따로 운영하게 될까요? 야, 워낙 불안했으니까. 이게 OCI. 이름 그러니까 제휴가 깨졌어. 제휴가 깨질 일이 왜냐면 제휴가 이미 OCI에서는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깨진다고 하면 따로 한다기보다는 OCI에서 할 것 같은데요? 네, 기존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거고 OCI, 이거 전제 자체가 ODSA 자체가 네. 애저랑 같이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좀 네. 답변 좀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제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특히 아까 요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여러분이 특히 이제 애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상담이나 한번 프리 트라이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동성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클라우드 종속을 탈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영주님은 클라우드 기반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로 금융권의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아마 금융권이라면 대부분 오라클 사용하고 계신데 이제 네. 오라클이 아닌 타 클라우드 기반의 타 데이터베이스니까 뭐 AWS가 되겠죠. 예상으로 보면 네네. AWS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음. 거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거 되겠는데요. 금융권이 많지 네, 많기가 일단 쉽지 사례는 않죠. 많지는 않고요. 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좀 그러니까 오라클 온프레미스에서 오라클을 쓰기가 좀 여러 문제로 뭐 지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신 경험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는 오라클 아닌 다른 걸 쓰고 싶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종속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노력과 그 비용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례는 아니고. 좀- 이거는 뭐 글로벌 금융권들은 오히려 타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다가 약간 퍼포먼스 문제나 이런 것들에 오라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례를 좀 보긴 봤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도 금융권에서 오라클 DB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기관계열 정보계 많이 쓰는데 거의 오라클. 그 금융권은 이제 클라우드 가는 데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금융권에서. 이제 여러 어. 조건을 따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좀 그래요. 금융보안원에서 이번 연도 안에 이제 그 공공 클라우드를 금융권에서도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시행을 하지 않을까 지금 다들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혁수님 질문 보면 요게 우리가 이제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4 애저가 되면 보안적인 관점은 뭐가 좋아질까요? 보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그 저장 엔드포인트 저장이 아예 다르게 되니까 좀 보안이 물리적으로 다르니까 그거는 증가가 되고요. 네,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는 디폴트로 트랜스페어런트 데이터 인크립션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기능으로 데이터 세이프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온프레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딧 볼트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을 했을 때 누가 접근을 했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 아까 TD를 통해서 암호화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기본이 생각하시는 게 클라우드로 갔을 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도 고객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보안 관련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클라우드, 뭐 온프레미스 마찬가지로 그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때 또 이제 보안 이슈 중에 큰 게 사람의 또 에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두 양사 간에 뭔가 이것을 다 인프라를 다 자동화 셋업을 다 시켜놨으니까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걸 보안에 대한 이제 위험은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 양사 간의 그 네트워크가 그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아예 공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강화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메가전 소프트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인 답글도 남겨주셨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효승님께서요. 기존 레거시 오라클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설정을 통해 취약점을 조치했는데 애저에서도 취약점 제거 설정을 별도로 다 해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보안 관리는 애저의 프리즈마를 활용해서 보호해야 하는지 오라클 서비스의 패키지로 포함되어 제공되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이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TD가 들어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 세이프라는 그 별도의 서비스가 이네이블 되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다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 네. 하는 거죠. 김영익님, 애저용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OS에서 실행되는지요? 매니지드 서비스가 아니라면 해당 OS 경험자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이게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파스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OS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네. 어떤 버전인지는 말씀드리면 오라클 리눅스 7.9가 이제 디폴트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를 선택하거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네. 김영철님, 클라우드 이용 주센터에서 OCI를 사용하고 있고 DR용으로도 OCI 사용을 하게 업무가 구축이 된다면 과금은 어떤 방식일까요? 주센터와 DR센터 간 과금 체계가 서로 다르게 부여되는 건지 아니면 주센터, DR 두 군데 동일한 과금을 하게 되는 건지요? 네, DR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그 메인 리전에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세컨드 리전을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서울 리전하고 춘천 리전으로 보통 가까운 데 있는 그렇게 DR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과금 체계의 특징은 전 세계 리전이 과금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나 예전에 보면은 지역별로 같은 서비스인데도 비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오라클은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그 이제 DR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다르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백업본만 갖다 놓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겠고, 아니면은 DR 센터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리소스 비용이 이제 과금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게 다른 거지. 뭐 전체적으로는 과금은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한 과금이 된다. 이게 지금 그 한국에서 네. 그 OCI과 애저 그 리전이 두 개 다 춘천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네, 어떻게? 그 인터커넥트 하는 부분, ODSA 하는 서비스는 서울에서만 가능하고요. 아, 서울에서? 네. 두 개 다 서울에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임종택님은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인증 체계를 싱글 사인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메가스 소프트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지금 이제 ODSA 같은 그 이그젠플로 아까 보셨듯이 처음에 애저 포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애저 계정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네. 오라클 클라우드하고 자동으로 계정 페더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메가존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해드리는 영역은 이거 좀 더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지 이미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객분들이 어렵게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두 분은 지금 또 그 이 OCI 네. 클라우드 자체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애저 상관없이 OCI 클라우드만의 뭐 가장 큰 뭐랄까 뭐 장점이랄까? 아, 이거 정말 OCI 클라우드가 정말 이거 쓰면 좋다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러 나왔으니까 네.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자 클라우드를 쓰고자 하시면은 일단 RAC가 네이티브로 지원이 된다. 네. 그리고 엑사데이터 기반의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다. 뭐 아까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요. 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이제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OCI는 전 세계 리전에 동일한 과금 체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그 과금 내역을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맞아요. 다른 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애저 같은 경우에 애저 AWS 같은 경우에는 각 리전마다 같은 서비스도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오라클은 한국에서 쓰는 뭐 컴퓨터 인스턴스 CPU 뭐 2코어짜리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받습니다. 네네. 네, 똑같다. 그런 게 좀 편하고요. US 달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거 하고 이제 오라클은 이제 네트워크 그 구성하는 요소들, 게이트웨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게이트웨이나 스위치들이 무료예요, 대부분. 아, 네. 거의 다 무료고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나서 아웃바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월간 10테라까지는 무료거든요. 과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같은 서비스를 OCI랑 뭐 애저나 AWS랑 구성해서 비교를 해서 보면은 OCI는 네트워크 항목이 거의 과금 나가는 게 없는데 다른 서비스, 타사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게이트웨이, 뭐 인터넷 게이트웨이, 뭐 낫 게이트웨이, 뭐 그런 것들이 별도의 과금 항목으로 포함돼서 과금이 미약하게나마 되고요. 거기 간에 트래픽 비용 발생하고
이제 뭐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은 OCI가 좀 더 저렴하게 네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OCI가 또 솔직하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는 좀 있습니다. 네. 훨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기업이 네. 우리가 뭐 애저건 AWS건 기존에 다른 걸 쓰고 있다가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한테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옮기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옮기려면 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네. 그거는 어떻게 쉽나요? 어떤가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네. 다르다고밖에 말씀 그것도 뭐 못 자동화 드리는데 툴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것들도?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아닌 경우는 그것도 어쨌든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저희 메가존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클라우드를 핸들링하다 아시. 보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클라우드 나왔을 때 네.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네.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뭐 이슈였는데 많은 툴이나 그 좋은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굉장히 수월해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나요? 어떤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랑 동일한 거죠. 아, 동일하게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걸 이제 적용을 어. 이제 뭐 실수 없게 한 번에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장점이죠. 두 분께서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웨비나 주제로 네. 그 AWS에서 뭐 OCI로 근데 애저에 근데 지금 멀티 클라우드 시대가 왔지만 저희의 입장으로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강조해서 편애할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쿠팡처럼 세지면은 쿠팡이 거대 유통사가 되면서 벤더들한테 오히려 더 싸게 납품해달라고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저는. 자, 임근식님께서는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오라클 DB가 하나의 세트로 더 진화되고 강력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코멘트 주셨고요. 네. 자, 전현진님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만 고려할 때 OCI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ODSA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ODSA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보다 OCI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애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더 유리한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자체는 OCI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는 없는데 애저에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그 ODS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차이점은 ODSA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 네이티브하게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기능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RAC라든가 액티브 데이터가드라든가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엑사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애저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기능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는 ODSA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CSP사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그 OCI에서 사용하는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모니터링 그 항목이나 수준이 조금 더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설문마저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좀 해보시니까, 뭐 별거 아니죠, 해보니까. 아니, 별건 어땠어요? 아니지만 많이 원하는 거를 전달했는지 걱정이 되지만 도와주셔서 많이 내가 뭐 도와줬어. 처음이라서 저희가 생방송은 그죠? 여기 나온 분도 다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자,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면 말씀할까요? 네. ODSA 서비스에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MSP사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까지의 전 체계를 다 지원하는 사이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에 관련돼서는 메가존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회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라클 말고도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상황에 맞는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나머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 토크IT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실루엣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실루엣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 PC에는 어떤 이미지건 얼굴 사진이건 아니면 좋아하는 이미지다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이렇게 실루엣이 아니라 좀 이미지가 풍성한 이미지들이 쫙 타임라인에 보이는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보기는 토크IT 페이지도 며칠 뒤에 올라가지만 또 토크IT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토크IT 치면 나오니까 토크IT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런 한 시간짜리도 있지만 그 편집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거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